저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리콘밸리 캠퍼스에 나와 있습니다. 챗 GPT가 불붙인 생성형 AI 경쟁이 굉장히 뜨거운데요. 주도권을 쥔 마이크로소프트와 전통의 AI 강자 구글이 크게 맞붙었습니다. 시장은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판정승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빅테크 기업들의 뜨거운 AI 경쟁, 과연 승자는 누가 될지 함께 살펴보시죠.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사이에 AI 챗봇 기술을 놓고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선공은 구글이 먼저 날렸습니다. 지난 6일 순다르 피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공지능 바드를 발표했습니다. 피차이 CEO는 앞으로 몇 주 안에 대중에게 더 널리 제공될 것 같다면서 이에 앞서 신뢰할 수 있는 테스터를 상대로 해당 기술을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지금 홈페이지에서 순다르 피차이 CEO가 발표한 그 홈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 모습을 캡처한 겁니다. 구글의 바드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람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1470억 개 매개 변수로 학습한 AI인데요. 30억 개에 달하는 문서와 11억 개에 달하는 대화를 익힌 것으로 알려졌죠. 챗봇처럼 검색창에 질문을 하면 그에 대한 답을 해주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챗 GPT와 비슷한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먼저 구글이 성공을 날리자 바로 다음날 반격을 나섰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인데요. 구글의 검색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겁니다. 사티아 나델라 MS 마이크로소프트 CEO는 검색의 새 패러다임이 시작됐다라는 식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7일인 이 이튿날인 7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보유하고 있던 검색 엔진 빙에 오픈 AI의 대형 언어 모델 프로메테우스를 탑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검색 결과 오른쪽 채팅창에 대화식으로 연관된 추가 검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한 건데요. 웹브라우저 엣지에도 이 기술을 적용을 했습니다. 챗 GPT보다 더 빠르고 정확한 성능을 갖췄다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MS는 빙의 새 버전도 추후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원래는 나중에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구글의 발표일 바로 다음 날에 행사를 열면서 기선 제압에 나섰습니다. 네, 그럼 제가 챗 GPT 기술이 적용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을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화면이 보이시죠? 여기서 검색창에 빙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빙을 찾아서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빙의 화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뭐 ask me anything 했잖아요. 여기서 지금 질문을 뭐든지 던지라는 건데 현재는 전체 기능을 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대신 이 전체 기능을 사용하려면 대기 리스트에 이름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저는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아직 가동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챗 GPT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맛보기로 할 수 있도록 4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뭐 9월에 여행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짜달라. 그리고 여기는 뭐 아트 앤 크래프트 아이디어. 그리고 4번째는 운동할 때 이런 것도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좀 짜달라 이런 거였는데 저는 한번 요거 운동 30분 동안 할 수 있는 운동이 뭔지 한번 추천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지금 원래 여기 왼쪽은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검색 결과가 쭉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는 여기 이렇게 이번에 좀 특이한 점은 이렇게 빙이 직접 대화형으로 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이 bing.com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에 웨인리스트에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러자 또 구글이 반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8일 프랑스 파리에서 AI 관련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바드를 시연을 했는데 바드가 내놓은 답이 오답으로 밝혀지면서 AI 분야의 선구자로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당초 몇 주 뒤에 공개하겠다는 바드를 성급하게 내놓으면서 준비가 덜 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인데요. 구글 내부에서도 성급한 대응으로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이틀 동안 약 13%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판정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 주간 수익률이 마이크로소프트는 플러스 1.84%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금 올 들어서 그래프인데요.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이거는 구글의 모의사인 알파벳 A주의 수익률인데 이렇게 지난주까지 막 올라가다가 급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9.74%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3.13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익률이었고요. 알파벳 A주의 경우는 7.23%예요. 시장에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의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얘기들이 좀 나왔느냐, 에버코어 ISI는 구글이 무방비 상태에서 잡혔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시장에 나온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UBS와 시밀러웹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오픈AI 챗 GPT가 1월에 월 활성 사용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을 끌고 있는 오픈AI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주도권을 주고 있다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조금 의견이 달라집니다. 알파벳은 장기적인 잠재력을 갖춘 회사라는 게 월가의 분석인데요. 알파벳은 구글을 앞서요 오랫동안 검색 시장에서 경험을 축적해왔다는 업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데이터 분야와 개발 능력 등에서도 앞서 있는 구글이 AI 경쟁의 후반부에서는 지배적인 위치로 다시 올라서게 될 잠재력이 있다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의견과 검색 광고 시장에서 확실한 성장이 예상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UBS의 경우는 업그레이드된 빙도 검색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검색 시장이죠. 여기서 좀 많은 비중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되게 많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제프리스는 구글 검색 시장 점유율을 가져오려면 지렛대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구글은 걱정할 게 많지 않다고까지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으로 사용자들을 끌어오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가 검색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일 가능성은 높게 점쳐집니다. 그 웰스파고는 아직 MS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점유율은 3%에 불과하지만 지난 7분기 동안의 점유율을 넘어서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파이퍼 샌들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2026년에 디지털 광고 시장의 점유율을 7%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보다는 2배 이상 더 커질 거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알파벳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알파벳의 가장 큰 장점은 검색 시장에서 압도적인 위치입니다. 이 스탯 카운터라는 곳에 따르면 지금 글로벌 스태츠라고 해서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시장을 조사해서 통계를 보고하는 곳인데요. 알파벳의 검색 엔진 시장 점유율은 93% 정도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은 3%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야후, 바이두, 그리고 얀덱스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굉장히 미미하고요. 사실 빙의 존재도 구글에 비하면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죠. 사실 구글링을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온라인 검색에서 구글은 이제 대명사가 됐을 정도니까요. 근데 모건 스탠리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사용자 기반을 유지하고 성장시킬 AI 기술과 규모를 구글이 확보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알파벳이 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평가인 거죠. 구글이 이미 많은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다수의 AI 소프트웨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강점입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 웰스파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람다는 챗 GPT보다 앞서서 시장에 나왔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검색하는 사용자의 의도를 잘 파악할 수 있는 도구인 BERT도 있습니다. BERT, 이런 BERT라는 AI 도구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세돌과 바둑 대결에서 압승하면서 AI의 존재를 각인시켰던 영국의 AI 업체 딥마인드도 구글이 2014년 5억 달러 인수했던 회사인데요. 이 딥마인드가 구글의 AI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지금 중심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의견들이 나오고 있느냐? 사실 구글의 AI 제품과 서비스는 다른 AI 기반 서비스의 중추로서 역할하고 있다는 건데요. 특히 베어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장기적으로 구글은 규모, 엔지니어링, 클라우드 자원, 그리고 AI 기능 등에서 경쟁 우위에 있다면서 생성형 AI 붐의 수혜자가 될 좋은 위치를 선점했다라고 지금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왜냐면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단기적 악재에 노출된 알파벳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모건 스탠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쟁은 알파벳의 수익성에 부담이 된다. 구글의 검색 사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내다봤습니다. JP 모건의 경우는 검색 시장 점유율이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이 5% 줄어들면 영업이익과 주당 순이익이 9에서 10% 정도 감소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색 시장에서 선두자로서 구글이 어려운 위치에 지금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또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광고 사업을 분리하고 또 매각하라고 요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하고 있죠. 이런 소송에도 대응해 가면서 또 지금 후발주자인 빙, 챗 GPT의 기술을 도입한 빙을 앞세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이런 상황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이걸 지금 돌파하면서 계속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빅테크의 AI 투자 경쟁에 서막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의 반격이 어느 시점에 나타날지가 좀 주목이 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략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앞으로 몇 주 안에 구글의 대대적인 공개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아까 바드를 약간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시연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지는 않았고요. 많이 하지는 않았고 이걸 본격적으로 준비해서 제대로 보여주는 시점이 곧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웨드부시의 경우는 생성형 AI 경쟁은 장기전이 될 것이고 또 구글, 애플, 메타를 비롯한 테크 기업들이 이 AI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치열한 투자 경쟁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뭔가 지금 이 테크 기업에서 뭔가 그 기술의 진보에 있어서 지금 이 생성형 AI가 굉장히 뭔가 큰 화두가 돼서 중심이 돼서 지금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지금 앞서서 지금 뭔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머지 애플이나 메타도 언제든지 지금 치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이제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좀 배경 지식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챗 GPT는 뭐냐? 물론 앞부분부터 얘기하려고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뒤에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픈 AI가 개발한 AI 챗봇인데요. 이 오픈 AI는 어디냐?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AI 연구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이 오픈 AI는 지난 11월달, 작년 11월에 이 챗 GPT를 개발했는데요. 실시간 채팅 방식으로 역사나 철학을 주제로 대화할 수 있고 특정 아티스트 스타일의 가사를 만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가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의 가사, 이런 사람의 스타일대로 가사를 만들어줘 하면은 그것들 앞에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비슷한 형태로 계속 가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 코드도 편집하는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하면서 코딩까지도 할 수 있는 AI라는 그런 평가까지 받고 있죠. 인터넷에서 스크랩한 기사나 그리고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서 게시된 글을 편집하고 요약해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또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학습해서 이를 모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 GPT 등 AI 챗봇의 작동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GPT라는 거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인데요. 이런 생성형이고 그리고 미리 트레이닝을 한 이런 트랜스포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트랜스포머는 뭐냐? 데이터에서 장기 패턴을 찾기 위한 특수 알고리즘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한 문장에서 다음 단어, 그리고 문단의 다음 문장, 그리고 전체 글에서 다음 문단을 예측하는 방법을 스스로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통해서 한 주제에 대해서 긴 글로 이렇게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학습을 한 겁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는 방대한 데이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일단 두 단계 학습을 거치는데요. 첫 번째는 대량 수집이 쉬운 일반 데이터를 사전에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뭔가 미세 조정이 필요한데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그런 특정 작업에 대해서 맞춤형 데이터로 미세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시킨 거죠. 챗 GPT도 언어의 규칙과 구조를 배우기 위한 거대한 온라인 텍스트 저장소에서 사전 훈련을 했습니다. 물론 이 AI 챗봇도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 생성형 AI는 완벽할 수 없죠. 사실 그 구글의 바드가 실수했던 것처럼 이런 실수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성형 AI는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하는 건데 방대한 데이터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발자가 AI에 대해서 예측을 하거나 제어가 어렵습니다. 그 데이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증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자가 그 데이터를 모두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잘 정제된 고품질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인간 트레이너와 자주 대화를 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AI 챗봇이 정확한 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음모론이라든지 뭐 이런 의혹에 대한 내용,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은 그런 부정확한 내용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비영어권 언어로 제작된 주제에 대해서는 잘못된 답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주 전 세계에 관심이 집중됐던 생성형 AI 경쟁을 보면서 이 분야의 발전이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과연 어떻게 바꾸고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주목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한국경제신문 서기열 특파원이었습니다.